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현직 시절 SNS에 각하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판사가 있었죠. 당시 서울 북부지원에 근무하던 서기호 판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후 서 판사는 그 일로 결국 작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 판사는 시민들로부터 국민판사라는 칭호를 얻었는데요. 지금은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면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전화로 서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국민TV 개국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들어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예. 예. 자, 국민판사에서 이제 배지를 다셨는데요. 예. 국회에 입성하신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사법부라든가 예. 법무부 검찰관과 관계에서는 뭐 이제 일개 판사의 어떤 지위였다고 하지만 예. 이제 지였었지만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보면은 이제 그 견제와 감독을 하는 그 국회의원의 지위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제가 법사위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은 이제 법무부, 검찰, 뭐 법원 이런 권력형 기관들을 견제와 감독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뭐 또 속칭 을에서 갑의 위치로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뭐 그렇군요. 네. 예. 자, 국회에 들어가면은 법사위에 가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막상 국회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아무래도 현실의 벽을 많이 좀 느꼈는데요. 예. 예, 우리가 국회라든가 법원 바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상이 보이는데 예. 이게 현실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작년에 이제 정권 교체라든지 정권 교체 실패했다든지 예. 그다음에 진보 정당이 분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많이 겪었는데요. 예. 그래서 좀 앞으로 또 배울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예, 좋습니다. 이제 국민판사 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예. 지금은 이제 팀플레이 체제죠. 그래서 그렇군요. 의원실 자체도 보면은 이제 저희 직원이 9명이나 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사위라든가 이제 각종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혼자서가 아니라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예. 어떤 팀플레이로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그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합의했는데요. 채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동욱 후보자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죠? 예. 아무래도 이제 스폰서 검사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던 예, 그거부터요. 가지고요. 과연 이분이 이제 검사들의 비리나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여야 합의로 채택됐던 이유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어떤 뭐 지명한 분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그렇죠.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서 1명이 이제 지명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인사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좀 굉장히
함량 미달인 그런 후보로 추천된 분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예. 그리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개인 비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예. 검찰 개혁의 의지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 후보 가운데는 법조인이 적지 않은데요. 이들의 또 정관 예우 문제가 들어 거론되게 됐습니다. 이 정관 예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길은 없나요? 이제 어떤 정관 예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기득권 중에 그 특혜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법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의 로비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또 전관 출신들을 찾는다는 거고요. 선호하고 예. 또 돈도 많이 주면서도 이렇게 선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국민적인 어떤 요구나 어떤 개혁, 사회 개혁 어떤 의지들이 좀 표출이 되고 어떤 이슈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는 예. 아예 이 정관료를 받는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회전문 인사 이렇게까지 돼서 예. 사실 굉장히 요거는 좀 이렇게 과거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최근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요. 서 의원께서는 얼마 신고했습니까? 예. 한 4억여 정도 신고했습니다. 뭐 비교해 보면 많은 편은 아니네요. 예. 예.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법원, 헌재, 법무부, 검찰 등 법조계의 재산 공개 대상자 한 213명의 평균 재산이 20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분들이 다 현재는 공직자들이란 말입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국가가 주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뭐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또 좀 예외지만은 공직자가 월급 받아서 이걸로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하면 빠듯할 텐데 어떻게 이분들이 지금 벌써 20억을 모았죠? 판사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버나요? 예, 그 부분을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예. 지금 현재 고위 간부, 그러니까 뭐 법원, 검찰 등의 고위 간부들 같은 경우는 예. 과거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에 부터 이제 어떤 판사, 검사로 일을 했던 분들이고, 예. 그러면서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어떤 뭐 강남권의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그런 걸로. 예.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좀 이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장관급 월급이 지금 1억 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장관 해봐야 부처에 한 명인데요. 차관급이 뭐 한 9천 좀 넘고요. 그렇다면 그걸 받아가지고 1년에 쓰고 나면 이걸 20억을 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일반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이 그 부동산 가격이 좀 포함된 거라서 그런가 같네요. 예. 옛날에 그 초임부터 서 의원께서는 브로커 검사 방지법 뭐 이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주로 많이 발의했는데요.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요. 예, 브로커 검사 지금 비리 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그게 그거죠. 법하고 예. 변호사법이 두 가지가 다른 거군요. 예. 돼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뭐 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사건을 그 해당 판사 검사와 친족 관계 있는 사람이 수임을 못하도록 하는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 비리,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재직 시절에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사직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 등록을 너무 쉽게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 좀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어떤 뭐 기간도 좀 1년에서 3년 이렇게 좀 보류를 시키고 뭐 이런 형태의 법률들입니다. 예. 주로 작년 검사 비리가 연이어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법률안들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그 정치검사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이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검사들 중에서 보면 한 주목도 안 될 텐데요. 이들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단체로 욕을 먹고 있는데 정치 검사의 발언을 근원적으로 막는 그런 방법은 또 없을까요?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인데요. 예. 예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야말로 충성하면 승진한다. 이런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이 자꾸 대통령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예. 정치 검사들이 양산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번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처럼 재작년에 그런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예.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었고요. 그렇게 돼 있죠. 예, 다행히 이제 이번 최동 후보도 그래서 그렇게 그나마 어떤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좀 차단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총장 임명 자체부터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검사들이 좀 알아서 기는. 예, 알아서 기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국회라든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런 정치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 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도 그렇지만 법원은 또 관료화가 문제죠. 네네. 서 의원님은 판사 출신인데 내부 사정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보강 같은 건 또 없나요? 이게 법원의 관료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은 검찰과 달리 이제 헌법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독립해서 재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원은 마치 검찰, 경찰 이런 조직들처럼 피라미드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고위 간부들이 우선 어떤 인식 전환이 좀 시급한 상태이고요. 예. 그 다음에 2009년하고 이제 2012년도에 우리 소장 판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법관 회의를 연다 열면서 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과 달리 법원은 소위 단독 판사급으로 이루어진 그 소장 판사 그룹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원의 관료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장 판사들의 힘을 좀 실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자, 서 의원님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